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조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부동산 쇼핑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은 믿지 말아라. 그런 거. 속지 말아라. 이야기했죠? 지금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영끌오적이라는 이야기가 블라인드나 이런 데 돌고 있죠. 그래서 영끌오적이 뭐냐? 영끌오적. 투표가 들어갔습니다. 요 5명. 그래서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여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저격을 했던 사람들이죠. 요 사람, 요 사람. 요 둘은 사실 굳이라는 느낌이죠. 이쪽은 완전히 여기 보세요. 내용. 요거는 부동산 유튜버가 아니라 이거 정치병 유튜버였고, 여기는 뭐 논리가 없었죠. 이렇게 5명을 영끌오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영끌오적에 대해서 돌아다닌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1위. 그러면서 영끌오적 떠돈다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장 영끌오적 1위 답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상 보셨나요? 사과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고 예상하기 힘든 거 아니었냐 이러네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다는 듯이 전혀 예상 못했다면 부동산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서 사과 한마디를 안 한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길래 그러냐. 그래서 그 영상을 직접 한번 슈트 입고 이야기를 봐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락세가 명확하다. 인정을 한 거죠. 이제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이야기를 했는데 10월부터는 확연하게 꺾였다. 인제 하락세다. 요 둘은 인제 하락세라고 인제 와서 이야기를 하죠. 저들 다보단 아니지만 뭐 1위는 거의 부동일 테지만 밑에 저 잔챙이들보다 더 조장한 사람들은 많다. 근데 그들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많이 갈아탔죠. 21년 하반기나 22년 상반기나 빠른 사람은 21년 상반기쯤 그런 식으로 갈아타기 시작했고 그때 봤을 때 하락 요소보다 상승 요소가 명확했다. 하락 요소랑 상승 요소 뭐뭐 있었죠? 상승 요소라고 말하는 거 공급, 인플레이션은 상승 요소죠. 저들이 주장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별거 없죠. 하락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했어요. 금리,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뭐 가계부채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승 요소가 명확했다. 왜냐면은 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규제는 오히려 상승을 부추긴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부채 이야기는 원래 안 하시는 분이니까 2, 3% 정도 예측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금리 얼마예요? 지금 3%인데 아마 연말 해가지고 한 번 남았으니까 24일에 한 번 더 남았으니까 3.5% 정도 되겠죠. 예측에서 엄청나게 벗어나서 집값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상하지 않아요? 2, 3%란 말도 웃기고 2%랑 3%는 얘기가 차원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3% 이상을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한 2% 정도 예상했으니까 올라간다 이야기하다가 올라가는 폼이 심상치 않네 하니까 3% 정도 이야기하고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죠. 벗어난 부분은 금리 인상의 속도다. 너무 빠르다. 미국이 이렇게 너무 빨리 올린다. 이 속도는 예측을 못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죠. 전쟁이 나고 물가가 나고 전쟁 예측 못했고 전쟁 때문에 물가 폭등해서 파월이 너무 빨리 올린다. 이거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러네요. 일단 전쟁 언제 나죠? 전쟁이 장기화 될 것이다. 장기화 될지 단기화 될지 예측이 안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화 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은 꼭 전쟁 때문만 아니죠. 전쟁 때문만이라고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쟁 때문이다 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 많은데 물가 인상의 핵심은 뭐였어요? 유동성. 연준 대차 대조표 보면은 여기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풀었다가 조금 축소하는 와중에 미중 무역전쟁 터져서 원위치시키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늘려버렸죠. 이 유동성이 문제인데 다 전쟁 때문이라고 그래요. 돈 많이 풀면은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본인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저분이 그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고 그러더니 이제 뭐 인플레 반년 만에 돌변해서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자, 이거 영상 올라온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올라갈 땐 한 일주일 정도 좀 지났겠네요. 그랬을 때 반년 만에 돌변했대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누구든 그랬다.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 누구도 예측을 못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있었고
물가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신 분들, 전문가들 꽤나 있었죠. 김현 교수님이라든가 한문도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안 본 거지. 누구도 예측 못했다. 선민사상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약간 그런 게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내가 못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못한다 이런 느낌인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과연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경고한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점도표를 봐라. 점도표를 봤을 때 그 21년 3월에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6월이 되니까 23년쯤에 금리 인상이 더 들어간다. 22년에도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다가 9월이 되니까 23년에도 늘어났고 24년에도 장기적으로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회의 결과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12월이 됐을 때 확 바뀌었죠. 12월에 2022년에 다 올려야 된다. 23년에도 이렇게 올려야 된다. 4년에도 올려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21년 한 해 동안의 점도표만 보더라도 연준이죠. 파월은 그냥 대표자일 뿐이고, 연준에서 회의가 되는 내용이 인플레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반년 만이에요? 이미 작년부터 이 얘기했죠. 그리고 22년 3월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이미 3월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저 영상 언제? 10월. 이걸 예측을 못했다? 7개월 전에 이미 말한 건데 6월 가볼까요? 어이구, 많이 높아졌죠. 23년에 금리 인하 의견 하나 있죠. 하나. 22년 9월 더 높아졌죠.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된다면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되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금리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작년 12월에 올린 영상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금리가 인상할 때 가격이 상승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격이 보합되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격이 하락한다. 핵심은 요때 금리 영향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것은 요때 보금자리 주택 20만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금리는 영향이 거의 없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공급이다 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보다 조금 더 빨리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금리 때문에 전망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그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랑 너무 틀리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금리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자, 작년 6월 영상이죠. 뭐예요?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걱정할 때가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금리 걱정할 때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더 오른다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금리가 불안 요소라 전세대출도 못 받아서 매매 전세랑 월세로 나뉘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될 거. 자, 집값이 왜 떨어져요? 금리 때문에. 공급이 지금 많아요? 저분은 대표적인 공급론자인데 공급이 지금 많느냐? 공급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다. 매매도 전세도. 그러면요, 집값이 떨어질 때 금리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본인이 이렇게까지는 몰랐지만 금리 영향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다.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게 크게 터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괜찮은 건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금리가 너무 빨리 올랐다. 본인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래요? 집값 침체기에는 전세가가 급등한다. 5월에. 이때는 파월이 저렇게 세게 말할지 몰랐느냐? 아니죠. 그리고 집값이 침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세가 오른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매 전세 한 팀, 월세 한 팀. 팀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매매 전세 떨어지고 월세는 올라가니까. 아마 매매만 떨어지고 전월세가 올라가면 그렇게 묶었겠죠. 결과론적으로 묶지를 마라. 그 전에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간다고 그랬다. 근데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같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매매가 전세가에 영향을 줬던 것은 저금리다.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금리가 문제였던 건데 다 규제 탓 돌리고 공급 탓으로 돌렸다. 그랬을 때 요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죠. 왜? 금리가 낮을 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원래 전세도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간 이유, 요때 무슨 짓을 했느냐? MB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금리 영향 없이 전세가는 금리랑 큰 관련이 없었죠.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전세가가 급등할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때부터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이거는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유동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겠으니까 1년 반째 궁금한 이야기를 하는 분, 본인도 궁금하니까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인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 예상이랑 빗나가니까 슬그머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예측이 안 간다.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자, 그렇다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반 전이에요? 언제냐? 보시면은 6월부터 그래요. 6월부터 그러는데 12월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6월부터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 작년 9월 전세대출 규제로 집값은 이렇게 바뀝니다. 오히려 아직 강남이 싸다. 1주택자라면 이렇게 투자하세요. 서울 아니어도 내 집 마련해라. 부자 아빠인 당신 해야 될 거. 갓생 프로젝트. 진정한 갓생은 이런 거다. 투자할 사람이냐? 상급지 가야 할 사람이냐?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저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셨냐? 뭐 이거는 저분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저렇게 얘기했다. 본인도 모르면서 이야기했으면 잘못된 거죠. 알면서 저랬으면 사기꾼이고. 자, 그러면서도 아직도 모른다. 금리 인상이 멈추고 거래 활성화 정책 발표하면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판단하겠다. 여태까지 규제 때문에 올랐다고 하신 분이 거래 활성화 정책 완화책이겠죠. 완화책 발표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오른다고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다음에 끝은 분명히 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결국엔 다시 오를 것이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다시 오를 거니까 내 잘못은 아니다. 기다리고 버티면 언젠간 우상향 하는데.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보입니다. 왜? 이들 탓이라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살 때 안 지켜줬다. 500에 10억짜리 산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니죠? 책에서 저축액 40% 이내로 이자 내는 정도만 대출 받으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더 받아서 문제다. DSR 해주는 만큼 안 받아서 문제다. DSR 해주는 만큼 안 받고 어떻게 더 받아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겠네. 그리고요, 저축액의 40% 이내로 이자 내는 정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저분 말은 들어도 문제가 됐다. 자, 금리가 최저일 때가 평균 2.39였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이때 평균 소득으로 DSR 40% 정도 나오려면은 주담대 금액이 4억 1천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면은 DSR이 어떻게 돼요? 53.95%.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한 21년 6월. 이때를 보면은 3억 9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DSR 40%라면?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받았을 때 현재 DSR은 51.5%다. 그때 말 듣고 40% 맞춘 사람은 지금 50%가 된 거예요. 물론 뭐 갱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말 듣고 있어도 당한 거예요.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40% 정도가 적절한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위기에 빠질 것까지 감안했을 때 한 20%에서 25% 정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모를까 40%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갖고 왜 내 말 안 듣고 40% 이상 받았냐? 40% 받았는데 금리 올라서 50% 된 거예요. 특히 아까 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자로만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원리금리가 그렇지 이자는 2배가 넘어요. 요때 받았어도 이자는 70% 이상 올랐다.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요즘에 저렇게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되게 옹호해주는 여론들 엄청나게 많죠. 다 뭐라 그래요? 생각하면서 든 생각 명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유튜버 때문이고 뭐 누가 칼 들고 집사라고 협박했냐 니들이 판단 잘못한 거고 저들은 잘못한 거 없다고 옹호 여론 엄청 나와요. 왜 저런 옹호 여론 할까요? 지들이 그려왔으니까. 저런데 보면 다 지들이 그런 블로그였죠. 집 사세요. 집값 계속 오릅니다. 정부 규제 때문에 집값 오릅니다. 그랬던 블로그나 카페들이 저런 글을 올리고 있다. 끼리끼리 노는 거죠. 누가 칼 들고 협박하고 집 사라고 했어요? 칼은 안 들었죠. 근데 칼보다 무서운 게 펜이라고 하죠. 너네가 펜으로 그런 글을 썼고 입에서 나오는 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집 안 사면 계속 오른다. 집값 오른다는 얘기 안 했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집 안 사면 전세 가격 계속 오를 거다. 임대차법 때문에 4년마다 전세 가격 폭등을 할 거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은 너네의 주거는 계속 불안해진다. 라고 말했던 게 역글 오적이나 지금 옹호하고 있는 인간들. 심지어는 지금 하락론자로 떨어질 때 다 돼가지고 하락론자로 바뀐 사람들 중에서도 20년 가서 보면은 임대차법 나왔을 때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와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와서 금리 이야기하면 금리 때문에 폭등했다고 말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믿고 많은 구독자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 내가 칼 들고 투자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거는 저분이 한 말이 아니라 댓글 같은 데 달리는 말이죠. 본인이 내 말 안 들었다. 근데 들었어도 저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악은 남 탓하는 것. 부모 탓, 사회 탓, 상황 탓, 영끌 오적 탓. 최악은 남 탓하는 거다. 근데 본인이 지금 남 탓하고 계신 거 아니냐. 내 말 안 들은 당신들 잘못이라고 탓하고 있는 거 아니냐. 들었어도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들었던 게 이제 와서 적용해 봤을 때 다르다면은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것을 예측하고서 이자를 40% 이내로 대출을 받을 정도라면은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당신의 말을 듣고 샀겠냐. 당신도 예측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하고서 말 듣고 산 건데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앞뒤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늘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최악은 남 탓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래 보인다. 저런 여론이 나왔을 때 인제서야 나는 잘 몰라서 다른 사람들 초빙해서 이야기를 한다. 1년 반 전부터 그러고 있었는데 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럼 왜 그때 이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영끌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냐. 그리고 파월이 변하고 전쟁이 나고 이게 1년 반 전부터 있었던 일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야지 말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상황이 바뀌니까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그 사람의 신뢰도가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